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답니다. 흰 봉투 안에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거든요. 25년이었죠. 수원 구도심 골목 반찬가게.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손이 터도록 김치를 버무리던 세월이었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전부였거든요. 결혼하던 해가 28이었죠. 친정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봉투를 건네셨는데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있더군요. 8천만 원.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미호가, 이 돈은 네 집 마련하는 돈이야. 잘 살아. 그 말이 전부였답니다. 영수증도 없이 차용증도 없이 딸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건네신 거였죠. 입주하던 날이었답니다. 시어머니 정금순, 그분이 서류 한 장을 내미셨거든요. 얇은 종이였는데 아래쪽에 네모 칸이 있었답니다. 세입자 확인서야, 여기 도장 찍어.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했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입주 서류야. 저는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신혼집에 들어서는 날이었으니까요. 도장을 찍었죠, 내 손으로. 그게 무슨 서류인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2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반찬가게 매출이 좋은 날엔 시어머니 통장에 생활비를 넣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이니까. 친정 부모님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가셨고 어머니도 몇 해 전에 가셨죠. 8천만 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채로. 그리고 오늘 흰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놓였답니다. 봉투를 열었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항목은 비어 있었거든요. 한 칸도 채워지지 않은 채로. 그때는 그 빈칸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죠. 이혼 합의서를 받은 날 남편은 출근하듯 나갔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작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 봉투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가게 문을 열었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반, 냉장고 소리가 윙윙거리고 전날 담가둔 깍두기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하더군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멈춰 있었거든요. 며칠이 그렇게 지났답니다. 밥하고 반찬 만들고 셔터 내리고 합의서는 식탁 위에서 봉투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느리고 또렷했거든요. 미옥 씨, 그 서류 언제 보낼 거야?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귓속에 맴돌았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그날 밤이었거든요. 친정어머니 기일이었죠. 제사상 차릴 힘도 없어서 과일 몇 가지만 올려놓고 향을 피웠답니다. 연기가 천장 쪽으로 가늘게 올라가더군요. 어머니한테 8천만 원을 갚지 못한 채로 보내드린 거, 그게 항상 가슴에 걸렸거든요. 아버지는 그 돈 얘기를 평생 한 번도 안 꺼내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때는. 다음날 아침 합의서 봉투를 다시 꺼냈답니다. 재산 분할 항목, 비어있는 칸을 손가락으로 짚어봤거든요. 그 집은 왜 없는 걸까? 25년을 살았던 신혼집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건 그 주 목요일이었답니다. 변호사님이 등기부등본을 펼쳐놓으셨거든요. 명의인 란에 적힌 이름을 가리키시면서 이 집 처음부터 시어머니 명의입니다.
미옥 씨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마디였답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 처음부터.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셨거든요. 25년 전 입주 당일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서류였죠. 전세권 포기각서. 세 글자가 눈앞에서 천천히 모양을 갖추더군요.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그냥 세입자 확인서래, 별거 아니래. 그 말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안을 꺼내 살펴볼게요 라고. 공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이 차가워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 말았죠. 수원 구도심 골목. 낯익은 간판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반찬가게 셔터가 내려진 게 보였죠. 제가 내린 거였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낮에 내린 셔터였거든요. 25년. 그 세월 동안 내가 지켜온 게 뭔지. 버스창에 이마를 기댔답니다. 유리가 차갑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로 사흘이 지났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가게 셔터를 올렸죠. 몸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멈춰있는 느낌이었거든요. 25년 전 그 서류 한 장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답니다. 그러다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죠. 기름 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때였답니다. 셔터 아래로 낮은 구두 소리가 들렸죠. 골목에서 들리는 소리치고는 너무 또렷했거든요. 고개를 드는데 그분이 서 계셨답니다. 시어머니였죠. 검은 패턴 블라우스에 옥반지, 7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반듯한 자세로 가게 안을 한번 훑어보더군요. 장사는 잘 되나 보네.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답니다. 아무 말도 안 한 채. 미옥 씨,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조용히 도장 찍고 나와. 그러면 위자료 2천만 원 줄게. 그게 다였답니다. 2천만 원. 25년을 이 골목에서 새벽마다 셔터 올리고 손이 트도록 반찬 담고 친정 부모님 빌린 돈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세월이 2천만 원이라고. 가스불이 아직 켜져 있었죠. 전 위에서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났답니다. 그걸 끌어 가지도 못한 채 서 있었거든요. 그 집은 원래 내 집이야, 처음부터. 그 목소리가 명령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투가 귀를 파고들었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더군요. 카운터 위 행주를 손에 꽉 쥐었죠. 목소리가 안 나왔답니다.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은 잠깐 저를 바라봤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이내 돌아서더군요. 구두 소리가 골목 쪽으로 멀어졌죠. 김치전은 그 사이 타버렸답니다. 까맣게. 불을 껐어요. 창문을 열었죠. 연기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서 있었답니다. 2천만 원. 친정 어머니가 그 돈을 건네시던 날 손이 부르터 있었죠. 평생 시장에서 채소 팔아 모은 돈이라고 하셨거든요. 미호가 이건 네 집 마련하는 돈이야. 그 말씀이 25년 만에 다시 귀에 들어왔답니다. 나는 그 돈을 집에 쓰지도 못한 거였답니다. 처음부터. 앞치마 끈을 풀었죠. 천천히 카운터에 내려놓았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번호를 눌렀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창밖 골목을 봤죠. 목련 한 그루가 가게 맞은편 담장 너머로 보이더군요.
꽃이 막 피려는 참이었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 생각 하나였거든요. 조정기일은 변호사님이 신청하고 나서 2달이 지나서야 잡았답니다. 그 사이 봄비가 2번 왔고 가게 냉장고 압축기를 1번 갈았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손은 바쁜데 머릿속은 자꾸 그날로 돌아갔죠. 25년 전 입주 당일 그 서류로. 조정실은 형광등이 유독 하얗더군요. 천장이 낮고 테이블은 차가운 회색이었죠.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두툼했거든요. 그분도 왔답니다. 검은 자켓에 옥반지. 아들 윤성호는 그 옆에 앉아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죠.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느리고 또렷하더군요. 조정이고 뭐고 그 집은 원래 4명이야, 처음부터.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더군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죠. 25년 전 서명 각서 확인했답니다. 공증이 없어요. 법적 효력 없답니다. 그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친정 부모님 명의로 작성된 8천만 원 차용증. 날짜는 결혼 1달 전. 수취인은 윤성호 씨 본인이에요. 그분이 입술을 달싹였답니다. 그 차용증은 친정 정리하면서 낡은 서류 봉투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어머니 글씨였죠. 볼펜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답니다. 그건 그냥 확인서였어. 내가 언제 각서라고 했어. 조정의원이 서류를 1장 넘겼죠. 서명란 위에 전세권 일체 포기라고 적혀 있답니다. 확인서 양식이 아니에요. 미옥 씨가 직접 도장 찍었잖아. 본인이 찍은 거라고.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죠. 어머님,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남편이 세입자 확인서라고 했거든요. 윤성호가 고개를 더 숙였답니다. 귀 뒤가 붉어지더군요. 그래도 가족끼리 한 거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조정의원이 안경 너머로 그분을 봤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공증 없는 전세권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분의 옥반지 낀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쥐더군요. 손등에 힘줄이 올라왔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안 나왔죠. 내가 다 가족을 위해서.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답니다. 됐어요. 딱 2글자였거든요. 그게 전부였죠. 조정실 문을 나섰답니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바깥 하늘이 보이더군요. 형광등 빛이 유리에 번져서 하늘색이 잘 안 보였죠. 멈춰 섰답니다. 21번 들이켰거든요. 코끝에 복도 바닥 왁스 냄새가 났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선명했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 서더군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나란히 서 있었답니다.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무년이 지고 있었답니다. 조정 결과를 봤던 날로부터 한 계절이 흘렀거든요. 아침마다 가게 셔터를 혼자 올렸죠. 손잡이로 잡으면 찬 쇠 느낌이 손바닥에 닿는데 그게 이상하게 반갑더군요. 내 가게, 내 손으로 그 생각만 했답니다. 어느 날 냉장고 안쪽을 정리하다 메모지 하나가 나왔거든요. 어머니 글씨였죠. 깻잎찜, 들기름 2숟가락, 간장 1숟가락 반. 작은 글씨로 꾹꾹 눌러 쓴 거였답니다. 언제 넣어두신 건지도 몰랐어요.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두셨던 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모양이더군요. 시야가 흐려졌죠.
그냥 들고 서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전세금 봉투를 건네시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미호가, 이 돈은 네 집 마련하는 돈이야. 그 한마디였죠. 그 돈을 끝내 갚지 못했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셨거든요. 메모지는 앞치마 주머니에 접어넣었죠.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장보러 나갔다가 물을 2개 집었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하나를 내려놓았죠. 혼자인데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오늘도 셔터를 올렸답니다. 목련 꽃잎 하나가 가게 처마 끝에 걸려있더군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죠.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앞치마를 메고 냉장고 문을 열었거든요. 어머니 메모지가 주머니 안에 있었죠. 그걸로 충분했답니다.